1975년 6월 19일 박정희 유신 정권은 대대적인 금지곡 조치를 단행했다. 그 이전에도 음반 심의와 금지곡 제도는 존재했지만 이 시기의 금지곡 선정은 유난히 정치적 냄새가 짙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한 이후 사실상 종신 집권 체제를 열었고 반대파 탄압과 언론 통제를 강화했다.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억눌렸고 대중가요 역시 이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정부는 노래 가사와 곡조까지 샅샅이 검열해 체제 수능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곡들을 금지곡으로 묶었다. 가사의 해석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단순히 노래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조차 문제가 되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박정희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노랫말에는 직접적인 정치 비판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거짓말이야라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정권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송창식의 왜 불러는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을 향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됐다. 당시 유신 정권은 청년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퇴폐 문화로 규정하고 거리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고 곡 속에 왜 불러라는 가사가 단속 경찰에게 도전하는 듯 보인다는 해석이 붙었다.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 김은 다소 우스꽝스럽게 들리는 이유로 금지되었는데 키가 작은 박정희 대통령이 듣고 기분이 상할까봐 문제가 된 곡이었다. 가사의 내용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박정희의 콤플렉스가 반영된 검열이었다. 양희은의 아침 이슬은 더 직접적으로 금지당했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이라는 서정적 가사에 이어 붉은 태양이 등장하는데 이를 당시 당국은 김일성을 상징하는 붉은 별과 연관지었다. 사실상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노래는 이후 긴 세월 동안 금지곡 1순위로 남았다. 배우의 영시의 이별은 밤 12시에 이별하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은 심야 통행 금지가 실시 중이었고 12시에 외출했다는 것은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됐다. 한대수의 물 좀 주소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고문과 폭력으로 유명했다. 특히 정치범들에게 물고문은 흔한 수단이었다. 물 좀 주소라는 절박한 요청이 어쩌면 고문받는 사람들의 비명을 연상시켰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금지곡 지정은 유신 정권이 얼마나 문화와 예술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하게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단순한 가요조차 체제에 복무하지 않으면 제재의 대상이 되던 시대, 음악은 더 이상 자유로운 예술이 아니었고 가수와 청중 모두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박정희가 원했던 것은 정치적 평온이었지만 이 같은 검열과 억압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저항의 불씨를 남겼다. 그렇게 어떤 곡들은 금지당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살아남았다.